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인수와 매개변수의 디테일한 차이점. 그죠? 근데 거의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반드시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였습니까? 매개 변수가 두 개로 혹은 세 개로 설정이 되어 있는 함수를 정의했다면 그에 맞추어서 인수값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 바로 주의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리턴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죠. 반환값. 그죠? 리턴을 적어주면 뒤에 수식을 넣든 무엇을 변수값을 넣든 간에 호출한 곳으로 되돌려 준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호출 스택, 콜 스택 영역을 메모리상에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후입 선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이제 함수가 값이 리턴 타입이 즉 리턴 값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 경우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죠. 해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번 뭐라고 할까요? 한번 우리가 PPT 자료에서 봤던 그죠? PPT 자료에서 봤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일단은 실습으로 예제를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알겠죠? 자, 먼저 우클릭을 해서 new 해서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 ex 그죠? ex07입니다. 그죠? 자, 역시 화면을 좀 키워서 자, 우리가 인수값하고 인수값하고 매개변수 그리고 반환값들이 있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면서 차차 알아나가면 되고요. 지금은 해볼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장표에서 봤듯이 함수가 리턴 값이 없는 경우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df 해서 여기다가 print info라고 제가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죠. 그래서 name과 age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선언부에다가 정의를 했고 얘는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print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기 좋게 요렇게 자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print 하고 여기에다가 자 이름이라고 적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name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죠? name이라고 적고 복사를 해서요. 이번에는 나이라고 우리가 하고 여기에다가 age를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 리턴문을 적어주는데 리턴문은 여기서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무한루프를 돌리면서 자 while 해서 여기다 true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프린트 하고 여기에다가 프린트가 아니죠. 그 프린트 해야죠. 그죠? 프린트 한번 해야 되죠. 프린트 해서 여기다가 이름과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하라고 이제 그만하려면 그러니까 나가려면 그만 입력 종료를 하려 그러면 자 Q를 입력을 해라라고 출력을 해 놓고요. 그죠? 그리고 while true에서 무한 루프를 돌리면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이름이죠. 그죠? name에다가 우리가
자, input 함수를 그대로 쓰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죠? 사용자 회원명을 입력해 주세요. 해보도록 하죠. 회원명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세요 하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받으면 name에다가 입력을 받으면 될 것이며, age는 역시 우리가 int로 받아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input을 하고 여기에다가는 회원님의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무한루프 돌면서 받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하고 저장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저장을 name과 age에 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그 값이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용도로, 자, 위에 있는 함수 print info를 적고 name을 적어주고 그리고 age를 이렇게 던져준단 말이죠. 그럼 출력이 돌면서 계속 될 거다. 그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continue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입력을 할 건가라는 걸 할 건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end underbar input이라고 이 변수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input을 함수를 써서 계속 입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y, or, no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하겠죠. 그죠? 입력을 하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 더 써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end underbar input을 선언을 해서 이렇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 한 번은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y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개를 다시 들여쓰기를 하고 여기다가 if 구문을 쓰면 되죠. 그리고 나서 and input이라는 놈이 예를 들어서 이꼴 해서 얘가 n이 아니라면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n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치고 이제 입력을 종료합니다 라고 출력을 해보죠. 프린트 해서 입력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빠져나가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받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y 혹은 n을 입력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else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else, if, elif로 하죠. elif 해서 여기에다가 and 지금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돌지를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y 값을 세팅을 먼저 해야 됩니다. 플래그 변수처럼. 그리고 나서 and input이 y다 이렇게 우리가 되면 이거를 실행을 하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찍고 그 다음에 이 end input을 다시 무한루프 돌기 위해서 받을 거냐라고 묻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Ctrl Shift F10을 이용을 해서 회원명을 입력해 달라라고, 처음에 y 값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보셔야 되는 게 y 값이니까 여기에서 n이 아니죠. 그죠? n이 아니니까 1로 y 값이 넘어왔으니까 1로 넘어 처음에 한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신은혁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이는 14세 이렇게 하니까 출력이 바로 되죠. 그리고 계속 입력하시겠습니까 하면 Y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회원명을 또 입력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뭐 제임스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고, 제임스는 32살이야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안 한다면 이 위의 내용들을 계속 적어줘야 돼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N을 이제 누르면 자, 입력을 종료합니다 라고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이제 프린트 인포를 이렇게 적절하게 써주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언제든지 가져다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자,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리턴 값이 필요 없지만 얘는 뭡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자주 써야 되니까 만약에 하나하나씩 입력을 받는다. 이 부분을 이제 루프 돌면서 받고 한번 찍어 보는 거. 이럴 때 필요하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그죠? 이제 추가적으로 막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DB하고 연동을 해서 DB의 값을 이렇게 무한루프를 돌면서 회원의 정보를 입력을 받는다면 이거보다 더욱더 많은 매개 변수 인자 값들을 받고 그 다음에 물론 UI는 꾸며야 되겠죠. 그죠? 꾸며서 받아가지고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쏘고 저장하고 불러내고 이러한 등등의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예, 이게 바로 리턴 값이 없는 예제를 한번 썼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리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리턴문 뒤에 아무 내용도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나요? 이거 좀 잘라내야 되겠네요. 좀 잘라내서 자,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하죠. 그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디폴트 인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new python 파일에서 여기에다가 ex08이 되겠죠. 해서 이번에는 디폴트 그죠? 디폴트 인수라고 해서 얘는 디폴트 하고 아규먼트다. 그죠? 아규먼트 이렇게 디폴트 인수는 뭐였습니까? 정의가 그죠? 얘는 함수에 그죠? 파이썬에서 함수 디폴트 이게 AULT죠. AULT죠. 예. 함수에 뭡니까? 매개 변수가 기본 값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죠. 가지게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폴트 인수라고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hello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name을 넣고 그리고 msg에다가 제가 여기에다가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디폴트 값을 넣어 버렸어요. 그죠? 예. 이렇게 넣고 이제 여기서 프린트를 하는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안녕 뭡니까? 반갑습니다 있죠. 안녕하세요 하면 되겠죠. 그죠? 안녕하세요 하고 여기에서 name을 쓰는 거예요. name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차피 name이 스트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연산자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도 플러스 쓰면 되죠. 메시지가 지금 스트링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요렇게 한 줄 띄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플러스해서 여기다가 MSG를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우리가 프린트하고 여기에다가 은혁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죠. 은혁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적어 놓고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컨트롤 쉬프트 F10을 눌러 보니까 자, 프린트만 했죠. 실수를 했군요. 여기에다가 프린트하고 헬로우, 여기서는 그냥 헬로우라고만 호출을 하면 되겠네요. 헬로우 하고 여기에다가 은영님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네임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는 매개 변수가 분명히 두 개죠. 두 개인데 이제 이걸 하나를 넣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요 한 칸 띄워야 되겠네요. 다시 안녕하세요 은영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 줄을 호출을 해도 돼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래 헬로우는 뭐예요? 헬로우 함수죠. 그죠? 헬로우 함수는 매개 변수 함수는 매개 변수 두 개를 가지지만 디폴트 인수가 있어서 함수 호출 시 네임에 대응되는 그죠? 대응되는 인수값만 넣고 인수값만 가지고도 호출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함수 호출할 때 하나의 인자만 줬어요. 그래서 네임이란 네임에 대응되는 매개 변수 값을 하나만 이제 하나만 가지고 함수를 호출함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매개 변수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반갑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할까요? 잘 가세요라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출력이 되는지 한번 봅니다.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아하, 우리가 이렇게 매개 변수 두 개짜리를 줬을 때는 이게 무시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매개 변수 네임과 그리고 MSG 즉 이거는 뭐였어요? 기본 인수 값이었어요. 그죠? 디폴트 인수가 있어요. 기본 인수 값이 존재 하는 게 바로 이 매개 변수 MSG였어요. 그런데 MSG는 이렇게 합시다. MSG는 기본 인수 값이 존재하지만 아래와 같이 매개 변수를 직접 두 개를 넣어주니 두 개를 인자값으로 제시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본 인수 값은 무시가 되더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론 시간에요. 우리가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입력을 받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용자로부터 회원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아서 회원가입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입력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랑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동결제할 때는 더더욱 그런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취미라든지 아니면 국적 아니면 그리고 휴대폰은 이제 또 010으로 다 이제 통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012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010으로 이렇게 완전 다 대체가 됐다 100%.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입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디폴트 값으로 010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우리 사용자가 입력할 때는 010 이거는 입력 안 해도 되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보니까 디폴트 인수 값은 우리가 매개 변수 한 개를 던져도 되고 두 개를 던져도 되는데 한 개를 던졌을 때는 여기에만 대응되는 게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두 개 다 던졌으니까 여기에도 대응되고 여기에도 대응이 돼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다. 즉 우리가 매개 변수를 직접 던지면 이 기본 인수 값은 무시가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무시가 된다라고 해야지 되더라가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맞나요? 예, 이게 바로 디폴트 인수 값입니다. 특히 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썼습니다. 참고로 여튼 그리고 뭐 다른 타 언어에서는 이런 거는 잘 없어요. 없는데 그만큼 파이썬이 고급적인 언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이제 뭐 이런 것까지도 제공을 해주네요. 그런데 자바가 좋은 점도 있고 얘가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만 제대로 마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내가 짤 수 있겠다 정도까지만 되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언어들은 여러분들이 문법만 조금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익히기에는 제일 처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단축이 되니까 그런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전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키워드 인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키워드 인수,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볼게요. 자, 우클릭을 해서, 자, new 해서, python 파일 해서, ex09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게 키워드 인수라고 했어요. 인수해서 여기에다가 키워드 하고 인수니까 아규먼츠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그죠? 키워드 인수가 뭡니까? 우리가 이론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그죠? 원래 통상적으로 통상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우리가 함수의 매개 변수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해당 값을, 즉 해당 인수를 매칭을 해줌으로써 위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줌으로써 함수의 값이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이 된다. 즉 복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달, 뭐 복사, 그죠? 이런 복사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타 용어로는 우리가 위치 인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셔널 아규먼츠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방식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노말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게 원칙이에요. 권장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여기에서 df 해서 calc라는 내가 함수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x, y, 그리고 g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얘는 리턴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g 이렇게 세 개의 합을 더해서 리턴을 하는 애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호출할 때 calc 함수를 호출 시에는 뭐예요? 위치 인수 방식을 사용한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린트 하고 여기다가 calc를 호출하는데 10, 100, 만, 10, 100, 1000 이렇게 줬어요. 그러고 나서 컨트롤 Shift F10을 눌렀어요.
그래서 1110, 1110이 나왔다. 그죠? 그런데 키워드 인수라는 거는 키워드 인수 형태로 호출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얘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x의 값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y의 값도 지정을 하고요. z의 값도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역시 이번에는 y 값을 여기다가 넣고요.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z 값을 넣고요.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뭐 x 값을 이렇게 잡아 넣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더해서 값은 똑같을 거예요. 인자값이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 더하니까 말이죠.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개만 이거를 달리 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니다. 실행을 하니까 얘는 10에서 얘를 빼니까 어차피 100을 빼면 마이너스 90에서 1000을 더하니까 910이 나온 게 맞아요. 근데 키워드 인수로 전달했어요. y는 10이래요. 그죠? 10이고 10을 빼는데 어디서 빼요? 여기서 빼죠. 1000을 빼니까. 1000에서 빼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그쵸? 990이 되죠. 990에다가 뭐예요? Z값을 더해라 그랬어요. 이거 맞죠? 그러면 1090이 나온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키워드 인수로 호출하는 방법이 이런 건데, 이 키워드 인수의 뭐 장점이라고 할까요? 이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위치의 매개 변수, 그죠? 매개 변수의 위치에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직접 뭡니까? 키워드 값에다가 키워드 값에 값을 할당함으로써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함으로써 이거는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맞나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론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으로 쓰세요. 알겠죠? 예. 그리고 함수의 선언부를 잘 보시고 그에 맞는 타입을 이렇게 넣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써봐야 혼돈만 일으켜지고 그냥 단지 이 기능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로. 근데 장표에서 파이썬에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뿐이지, 통상적으로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다 호출을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써봐야 좋은 게 뭐 있어요. 그죠? 괜히 코드만 더 늘어날 뿐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건데,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좋아요. 좋은 걸 떠나서 간에 저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아무튼 권고사항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본 내용들은 예제로 이렇게 다 한번 쳐봤어요. 다음 시간부터도 역시 함수를 우리가 여러 가지 예제를 가지고 와서 그 예제들을, 실습 문제들을 들고 와서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왜냐?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좋다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반드시 함수를 많이 만드는 연습을 하시고, 그래야 안 잊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이 함수를 토대로 추후에 클래스에 가면 메서드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똑같은 형태로 작동을 하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미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함수를 모르면 프로그래밍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내가 해놨는데 이게 어디 선언돼 있는지 모르고 모듈 위치에다가 모듈에다가 내가 감춰놨어요. 그래서 임포트 해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있는지 따라가기조차도 힘들잖아요. 맞잖아요. 얘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안에 있는 캘크 함수부터 먼저 가서 계산을 얻어받고 그리고 그 결과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루틴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함수를 모르면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함수와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들을 섞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죠. 물론 부분적으로 만드는 거지만 그렇게 띄고 이렇게 이제 절차 지향 방식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 사이에서 이리 띄고 저리 띄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스택이 있으면 시작, 함수 호출, 또 함수 호출, 함수 종료, 또다시 또 호출하고, 또 호출하고, 또 호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따라갈 줄 알아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 디버깅을 해서 따라가 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래서 이렇게 출력이 됐구나라는 걸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타인들이 그러니까 엔드 유저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엔드 유저들이 뭔가 이거를 좀 고쳐 주십사라고 해서 우리는 흔히 그거를 유지보수를 한다고 해서 스팍을 건다, 클레임을 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불편사항을 우리는 접수를 해서 그에 맞추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다시 뜯어 고쳐 나가면 되죠. 근데 그러한 코드 자체의 움직임조차도 모른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온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각설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지속적으로 한 많으면 2강, 짧게 보면 1강, 아니면 정말 많으면 3강 정도로 해서 제가 이 함수에 대한 예제를 좀 갖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